자,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냥 넘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천안함을 피격했다는 북한제 어뢰라고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뢰의 추진체, 어뢰의 뒷 스크류 쪽, 그쪽 부분의 파편입니다. 파편. 어뢰가 폭발하고 남은 잔해죠. 이 잔해를 일반에 공개했을 때 블로거인 가을밤이라는 분이 견학을 가서 관람하러 가서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찍어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 어뢰를 촬영하는 것과 그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을밤이라는 분은 초접사로 군데군데 아주 빼놓지 않고 아주 초정밀로 접사를 해서 아주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보니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장면들이 그 사진 속에, 그러니까 정밀 촬영을 해보니 의문이 가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요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요 구멍 안에서 조개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어뢰 안에 조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약 2cm 정도 되는 조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굵기만한 딱 요 정도 되는, 실제 크기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조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확대가 되어서 구멍이 커 보이지만 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개가 어떻게 폭발이 된 어뢰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냐. 백령도 앞바다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류와 같은 어패류가 살아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의문을 이제 국민이 제시를 하면 국방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게 있냐? 그러면 뭐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그런 의혹을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조사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3자, 기자, 학자 등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면서 이것을 꺼내고, 그렇죠?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꺼내고, 그리고 조개의 모양, 성분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조개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가 하얀 어떤 붙어있는 흡착물이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 성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조사해서 공정하게 조사해보니 이 흡착물은, 흰색 흡착물은 무엇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사 결과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국방부는 이 조개 껍데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꺼내서 자기들이 부쉈는지, 그게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빼다가 부서진 건지, 아무튼 꺼내놓고 조사를 자기들이
정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말로만 알고 보니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보면, 자, 의혹이 나오니까 국방부가 어뢰 추진체에 붙은 조개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라는 기사를 냈어요. 일종의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제가 말해 드릴게요. 어뢰 스크류 구멍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이래요. 이물질. 조개를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생물 조가비.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이라요. 살아있는. 아니, 누가 그 조개가 어뢰 속에서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해요. 조가비 종류의 조개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생물이라는 말을 앞에 딱 덧붙이면서 조가비라고 의혹을 품은 사람들을 터무니없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이게 단어 선택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아니, 어뢰 속에 여기에 들어있고 밖으로 꺼낸 지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이 조개가 누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아주 나쁜 의도죠. 말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아니,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부서진 조개 껍데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부서진이라는 말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꺼내다가 부서졌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구멍을 일반인들은 이렇게 촬영을 했겠지만 보통의 기자들은, 가을밤이라는 분은 이렇게 접사를 해서 꼼꼼하게 초정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개가 이렇게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조개가 지금 끼워진 형태가 부서진 조개 껍데기인지 멀쩡하게 현재 끼워져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 조가비가 백령도에 사는 조가비냐 울릉도에 사는 조가비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뜬금없이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라고 해서 마치 바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생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조가비라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매도하더니, 조개 껍데기에 대해서는 부서진 조개 껍데기라고 부서진 자를 딱 집어넣어서 조개 껍데기가 쓸데없는 찌끄럭지가 들어갔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 앞에 표현들이 아주 의도가 나빠요. 조갑이라고 했더니 생물자를 집어넣고 조개 껍데기 확인하랬더니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다 부서진 조개 껍데기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딱 집어넣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조개를 꺼낼 때의 동영상 촬영을 해서 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켰는지 이거라고 하면서 다른 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흡착물이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흡착물도 여기 이렇게 쪼가리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 흡착물의 성분이 폭약 성분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인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단지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천안함을 조사할 때 북한 어뢰로 확정지은 그 과정은 국방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 드러낸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건 과학이 아니죠. 일종의 신이죠, 신.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에 거역하면 그렇죠, 악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내 말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고 내 말은 무조건 진실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신이에요. 신은 그것이 부작용이에요. 예, 신을 무조건 믿으면 부작용이 점점 커져요. 예, 그 신은 가능하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신은 믿을수록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듯이 자꾸 나쁜 것이 속에서 썩어서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참 무슨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루 구멍은 어뢰가 활동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고 조개 껍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지금 조개 껍데기를 해저에서 47m에서 건져 올렸어도 이게 이 구멍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거짓말이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상태가 느슨한데 이 구멍 속의 조개가 어뢰를 47m에서 끌어올리고 배 위에서 조산이라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데 느슨한 게 이렇게 자리를 잡겠습니까? 이 단어 한마디 이렇게 느슨한 것으로 보아라고 단어 한마디 딱 쓰는 것 자체를 봐도 예, 가능하면 이 조개에 대해서 예, 가능하면 어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이런 것도 이렇게 단어를 선별해서 쓰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어 있었으니까 어뢰에 딸려서 그 어뢰 전시장까지 온 것이지 조개 껍데기가 느슨했으면 벌써 빠져나갔겠죠. 이 앞구멍은 요만하지만요 뒷구멍은 더 이렇게 커요. 그러니 뒤로 훌러덩 빠져나갔겠죠. 헐렁하면. 이게 앞뒤로 꽉 끼워져 있으니까 해저 47m에서 건져 막 그 쌍끌이로 이게요 이렇게 이게 수면이고 바닷물 위고 얘가 해저 바닥이면 어뢰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어뢰 파편이. 그러면 쌍끌이 그 저인망으로 이렇게 막 그 깔쿠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걸려가지고 쌍끌이 배가 끌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 이 파편을 이 어망에서 낚시하듯이 딱 뭐 걸렸다 그래갖고 바로 쭉 탁 걸어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어뢰가 딱 걸리면 걸린 상태로 해저를 계속 끌고 다녀요. 이렇게 몇백 메타를. 그러면 이 어뢰가 해저 바닥에서 떼굴 어망에 혹시 여기 들어가도 질질질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망을 오늘 500m 끌자 그래서 500m 끌고 가서 500m 지나서 이 배 위로 끌어올린다고요. 어망을. 그럼 또 어망을 끌어올릴 때도 둘 이렇게 롤러가 있었고 롤러 위로 탈탈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조개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느슨하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느슨하게 끼워져 있으면 벌써 빠져나갔겠죠. 그러니 국방부가 조개
껍데기의 들어가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라고 한 표현은 고의적으로 쓴 표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슨하게 들어가 있는 조개는 쌍끌이 어선이 끌어당길 때 벌써 빠져나가도 3000번 빠져나갔어요. 이 조개가 작은 것이 이 구멍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어뢰가 오랫동안 폐저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조개가 이 구멍 안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조개가 자라나다가 이 구멍에 꽉 낀 것이 아니냐, 꽉 끼면서 조개가 내뿜는 어떤 액체, 성분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것은 아주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조개는 느슨하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는 느슨한 것이라는 표현을 아주 싹 일부러 집어넣었다. 예, 조개 껍데기는 느슨하지 않아요. 느슨하면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다음 흡착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부서진 조개 껍데기에 흡착물이 묻은 것은 이게 이제 문제예요. 폭발 후에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자, 이게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어뢰가 폭발 후에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야,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문장은,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라는 이 한 문장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건 제정신인 사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폭발 후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붙을 수도 있고 라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자기가 써놓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딱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막 찌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리저리 사람을 속이는데 이것도 갖다 붙여보고 저것도 갖다 붙여보고 하는 사기꾼의 행태와 똑같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사기꾼이 그러거든요. 사기를 칠 때 온갖 좋은 말을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다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요. 붙이는 도중에 저쪽이 혹해서 걸리면 그걸로 낚시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 다음, 조개 껍데기가 구멍에 들어간 후 스크류 주변에 묻어있는 다량의 흡착물, 즉 이 스크류 주변에 흡착물이 이렇게 하얀 걸 다 흡착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는. 그러면 과연 이 스크류에 흰색으로 덮여있는 건 다 흡착물이냐? 국방부는 흡착물을 뭘로 보냐면 폭약 성분으로 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곳에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2 정도 눈에 보지도 않고 그 정밀 검사를 해서 아주 조금씩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면 그게 폭약 성분이긴 해도,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그런 흡착물을 폭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무식하게 말하는 무식한 사기꾼이라고 봐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니, 속여도 정도가 있는 건데. 자, 그렇고요. 이런 흡착물이
이제 조류의 영향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닷물에 이 흡착물이 떨어져서 요렇게 조개에 갖다 요렇게 달라붙을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수학 공식이라고 있어요. 수학 공식.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그냥 틀린 공식을 강제로 주입하는 거예요. 강제. 지금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어떤 수학 교사가 자기가 틀린 공식을 가르치면서 강제로 이게 맞으니까 외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딴 건 안 보고 두 가지를 보고 보겠습니다. 자, 폭발 후 조개 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그 다음 스크류 주변에 묻어있는 다량의 흡착물, 요겁니다. 요거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국방부가 북한제 어뢰라고 내세운 어뢰의 파편이에요. 이걸 전시장에 전시해 놓고 봐라, 맞다, 이게 북한제 어뢰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물론 살펴볼 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가짜기 때문에, 명백하게 가짜기 때문에 뭐 가짜인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볼 거는 흡착물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흡착물. 자, 어뢰의 흡착물이 폭약 성분이다라고 지금 국방부가 주장을 하는데, 폭약 성분은 이 어뢰가, 이건 어뢰의 뒷부분에 있던 거예요. 이 앞쪽으로 쭉 가서 약 5m 부분에, 약 5m는 아니고 3m나 4m 앞선 부분에서, 이건 뒤쪽이니까 저쪽으로 와서 한 3m나 5m 지점에서 폭약이 뻥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폭약은 터지면 그 폭약 성분이 기체화돼요. 기체화. 예,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기체가 되는데 흡착물이 갑자기 등장해요. 난 이게 국내 과학자나 국내 기자들이 이걸 왜 인정해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폭약이 터지면 기체화가 돼서 완전히 공기의 연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연기가 여기에 뒤덮인다고 해서 여기에 연기가 싹 이렇게 하얗게 뒤덮겠습니까? 연기라는 것은 이게 공기 중이라 해도, 연기가 뽀얗게 덮였다 해도 잠시 후에 바람 한번 불면 거의 99.9%가 싹 씻겨 나가요. 그런데 이 어뢰는 바닷물 속에서 터졌고,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을 뿅 내려가서 47m 뻘에 푹 박혔어요. 물에 씻기고 뻘에 씻겨요. 그러니 여기에 폭약 성분이 어지간해서 표시가 날 정도로,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흡착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좀 이걸 이용해 먹자 해가지고 흡착물이 붙었다, 그게 폭약 성분이다라는 요런 등식을 성립시켜요. 폭약이 기체화된 건 어디 가버리고, 이게 수중에서 터졌다는 것도 어디 가버리고, 뻘 속에 박혔다는 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자,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돼. 일단은 폭약이 터졌는데 흡착물이 생겼다는 것은 기체가 아니죠. 기체가 액체거나
반액체, 예, 반액체 정도로 해서 이제 존재를 해야만, 그것도 끈적끈적 본드처럼 끈적끈적한 액체나 반액체여야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러붙는 거죠. 그런데 폭발의 순간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또 본드라 해도 이렇게 들러붙을 수도 없고, 아무튼 흡착물이 달라붙는다는 건 흡착물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얗게 덮이려면, 예, 액체나 반액체로 순식간에 쫙 덮이는 놀라운 그런 신기한 본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폭약이 터지면 기체화가 되기 때문에 흡착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요런 구석구석 요런 데에, 요렇게 구석 어딘가에, 예,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단위의 이 폭약에 기체화된 그 아주 기체 덩어리 몇 개씩 들어있으면 그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자, 만약에 아무튼 폭약이 터지면 기체화가 돼서 그 기체가 이 얼의 잔해에 이렇게 막 폭약이 이렇게 하얗게 뒤덮인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이지만, 그걸 맞다고 해주자고요. 일단 그걸 맞다고 해줘도 이 흡착물이라는 것이, 폭약의 찌꺼기인 흡착물이, 자, 이 흡착물은 아주 신기해서 폭발 후에 고성능 본드처럼 쫙 달라붙어요. 그런 성질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번 해주자고요. 근데 이 흡착물은 입맛이 까다로운 거고요. 무지무지 까다로운가 보죠. 이 흡착물이 달라붙은 곳은 전부 다 여기, 즉 알루미늄에만 달라붙었어요. 이 흡착물은. 아, 입맛 진짜 더럽게 까다롭네요. 뭐 이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흡착물이 있습니까? 쇠에는 하나도 안 붙었어요. 단 0. 진짜 흰색 가루가, 예, 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 붙었어요. 하나도. 야, 진짜 성질 더럽네요. 자, 이 흡착물은 입맛도 까다로운 아주 특수한 흡착물인가 보죠. 이 세상에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덮이려면 다 덮여야 되지. 본드 같은, 고성능 본드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는 흰색 흡착물이 달라붙으려면 싹 달라붙어야 되는 거지. 여긴 쇠네, 여긴 안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을 거야. 난 알루미늄이 좋아, 난 알루미늄이 좋아. 그리고 알루미늄에만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흡착물이라는 것은, 폭약의 흡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흡착물이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워서 쇠에는 안 붙고 알루미늄에만 달라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말 하면서 진짜 화장실에 가서 속이 메스꺼워 가지고 오바이트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황당한 거짓말이라. 자, 흡착물이면 다 덮어야 되는데 쇠는 안 붙고 알루미늄에만 달라붙는다는 건 쌩쌩 거짓말이고, 알루미늄, 자, 얼의 본체가 바닷물 속에 있는 걸 꺼내보니 알루미늄에만 하얗게 무언가가 있더라 그러면 그냥 얘기할 것 없이 그건 알루미늄 녹이에요. 알루미늄 녹, 흰색 녹이에요. 알루미늄 흰색 녹. 이건 100%예요. 100%. 99%도 없어요. 오케이? 이건 100% 알루미늄 녹이에요. 아주 이거 제가 보증합니다. 보증.
100% 알루미늄 녹이에요, 이건. 자, 이렇게 흡착물은 이렇게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도 없는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초종밀로 촬영된 그 어뢰 속의 조개예요. 뭐 누구는 조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국방부가 뭐라고 그랬죠? 이 조개 껍데기와 어뢰 폭약 성분인 흡착물이 동시에, 예? 어뢰 폭발 후,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뢰 폭발 후 조개와 흡착물이 동시에, 요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조개와 흡착물이 동시에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에서 이렇게 배가 있고, 여기서 어뢰가 터졌어요. 빵 하고 어뢰가 터지고, 여기가 해저예요. 해저. 자, 그러면 어뢰는 여기에 있어요. 어뢰. 폭발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폭발은 일어났다고 치고요. 어뢰 여기 있고, 조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요 뻘 안에 있거나 뻘 바깥에 이렇게 있겠죠. 조개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뢰가 지금 막 폭발을 했어요. 뻥 하고 폭발을 했어요. 어뢰가 폭발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7m이기 때문에, 여기서 47m, 여기서 이게 해저에서 여기까지가 47m예요. 이렇게 47m. 그러면 이 어뢰가 폭발해서, 어뢰가 폭발되는 폭발 반경은, 예, 얼마를 넘지 않냐면, 해저에서부터 약 30m, 최대 많이 봐줘도 30m를 넘지 않아요. 즉, 요 30m 아래로는 폭약이 내려올 수 없어요. 요 어뢰는 여기서 터져서 1 내지 2초 동안만 이렇게 공간을 형성하고 바로 수면으로 다 올라가요. 수면으로. 그래서 1, 2초 후에는 다 폭약이 여기에 있어요. 물하고 섞여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뢰가 여기서 터졌지만 폭약 성분은 요 30m 해저로는 단 1g도 안 내려와요. 아시겠어요?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 어뢰가 폭발해서 기체가 확장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만 1, 2초 여기에 머무를 뿐, 1, 2초가 지나면 순식간에 위로 다 솟구쳐서 사라져요. 이 바닷물 속에서는. 그리고 폭발 범위 아래쪽으로는 단 1g도 폭약이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이때 조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조개는 여기에 있고, 폭약은 30m 밑으로 안 내려와요. 다 위에 가 있어요. 자, 1, 2초 후가 지나서 좀 있다가 어뢰 파편이 해저로, 예, 어뢰 파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1, 2초 후에 지나서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어뢰 파편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쫙 이게 내려와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뢰 파편에 폭약이 묻으려면 요 공간에 있을 1, 2초 동안에만 폭약이 묻는 거예요. 이 어뢰 파편에 조개가 들어가려면 이게 해저에 닿아서 딱 떨어진 후에
스크류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진 후에 운 좋게 떨어지자마자 들어간다 해도, 조개가 딱 들어간다 해도 여기 도착해서 조개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폭약은 1, 2초 사이에만 이 폭발할 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고, 조개는 그보다 30m 아래에 있는 47m 해저에 어뢰 파편이 도착해서야 조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개와 흡착물이 동시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개는 여기 있고 흡착물은 여기서 1, 2초만 발생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어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군인이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요, 군인이라고 하죠. 뭐 군인이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기본 상식, 이런 전문성, 이런 해괴한 머리를 가지고 국토방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폭약은 1, 2초만 발생하고 여기에 있고, 조개는 해저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이 어뢰 파편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여기에 어뢰가 터질 때 조개가, 야, 여기 어뢰 터질 것 같아, 나 좀 위에 좀 올라갈게. 그리고 30m 위로 뿅 하고 해저에서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어뢰가 빵 터질 때, 야, 터졌다, 파편 속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1, 2초 그 사이 안에 구멍 안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흡착물도 잔뜩 머금고 뿅 하고 해저로 내려오면 그건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그래서 국방부가 조개 플러스 조개와 흡착물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말 그대로 생각이 없는 개, 돼지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씹으려도 그냥 진실로 알아들어라. 완전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뭐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해놓고. 그러니 이것이 폭약일 수 있습니까? 이게 폭약일 수 있냐고요, 이게. 국방부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꺼내서 자기들이 증거 인멸해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폭약 성분이었다면 성분 분석이 이렇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막 설라발을 쳤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에서도 폭약 성분 나오다 하면서 막 조중동 동원해서 한 일주일은 떠들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왔다 그러고요. 대한민국에는 해저 30m를 뛰어오를 수 있는 조개도 없고 1, 2초 만에 흡착물이 이 어뢰 주변을 꼭 알루미늄에만 막 초강력 본드처럼 1, 2초 만에 쫙 덮는 그런 폭약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생 거짓말, 생 거짓말. 이 조개 하나만 분석을 해도 얼마나 국방부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속이는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어뢰 조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